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교사님들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원장님들도 당연히 상당히 어려움 속에 안타까움 속에 계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도 대책을 분명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좀 하고 싶고요. 다만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단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안부터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장착된 CCTV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고, 또 시설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당장은 또 CCTV로만 얘기가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사님 말씀대로 당장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특히 새로 원화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이런 분들에게 빨리 좀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근본적으로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근무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또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할 문제니까, 어제 나눈 말씀들 저는 좀 들었지만 오늘 지사님하고 같이 활발한 소통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네요. 저희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러저러 이제 조사까지 하는 이제 상황을 봤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과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또 아이들, 부모들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급하게 그 문제만 처리하기 위한 그런 단기적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경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애로가 무엇인지 중앙정부가 못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4년 작년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 아이들 쉼 시간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라이브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난주 금요일날 긴급하게 그 학부모님들 몇 분, 또 선생님, 또 원장님, 이렇게 우리 지회장님 모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은 것은 이겁니다. 라이브 앱을 경기도에서는 CCTV와 함께 라이브 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걸 지원합니다. 근데 저희는 원하는 곳에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각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그 방침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부모님들 입장, 그다음에 선생님들 입장, 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렌탈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드리면 나머지는 뭐 교실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당 10,000원에서 20,000원, 그래서 5방이면 한 10만 원 정도의 이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에서 예를 들면 뭐 시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얼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 3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뭐 도와 시가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아마 운영비는 뭐 어머니들이나 또는 원에서 공동을 하든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배분까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곳에다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CCTV를 그 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만 이렇게 우선 하겠다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려 그 CCTV를 꼭 있는 데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거기에 그쪽으로만 많이 포화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앱을 의무화하는 것은 CCTV 의무화도 사실 선생님들의 이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CCTV 의무화 법안이 아직도 법안이 여러 번 올라왔으면 통과가 안 된 거고 아마 국회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통과를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처럼 이걸 원하는 곳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원장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CCTV를 설치하고 라이브를 하자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경우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빠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앱을 설치해 주되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장 기능에 맡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어떤 그 시장의 수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그런 방식을 지금 해서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라이브 앱 설치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키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저희 실수인지 아이 실수인지 그거를 거기서 바로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알바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싫어해요. 이제 감시를 당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에도 좋은 점은 이제 혹시나 애들이 나 오늘 뭐 맞았어. 아니면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은 있죠. 선생님들은 다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당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고요. 그 입장은 부모님 입장이기도 하지만 뭐 원장님 입장하고도 약간 네. 비슷한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지금 특히 3살짜리 네. 아이가 다니는 그 민간 가정 어린이집 경우에는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 안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라이브 앱이 달린 CCTV 이런 거 설치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어린이집을 솔직히 굉장히 만족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굉장히 믿고 있고요. CCTV가 설치되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잠깐씩은 이제 모니터가 CCTV에 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적으로 CCTV가 원에 전부 다 설치는 돼 있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시간 앱으로 본다는 건 조금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제 아이의 핸드폰을 이렇게 봤을 때 일일이 선생님들을 간섭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선생님은 안아준다고 안아준 게 엄마가 외부로 봤을 때는 이게 때리거나 강하게 안아주게 되면 우리 아이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그걸 침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선생님을 그럼 못 믿으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외부로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차라리 집에다 놓고 제 눈에 보는 게 낫지 어린이집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막 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하고 나서 이제 안 보게 되고 전화도 안 하게 된다고 네. 하시구나. 혹시 어제 인천학대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부모 연합회 서명운동하고 시위하는 모습을 TV에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한 학부모님이 우리는 폐쇄회로를 믿기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믿고 싶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아까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분은 선생님을 믿고 교사를 믿고 원장님을 믿고 보내는 부분이라서 교사하고 원하고 부모님하고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그건 교육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옆에 어머님하고 마찬가지로 실시간 앱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뭘 하는지 볼 거면 저는 그냥 애를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저는 애를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말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이를 집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긴 하면서 또 일단 아이 그 CCTV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10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또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선생님들을 신뢰를 하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다들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간 생각이 띄고 보는 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앱을 본다면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믿고 보는 것보다 하나하나 의문점을 갖고 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사 입장에서는 실시간 앱을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CCTV 회로 자체가 그 영상 자체가 화질이 이렇게 그닥 좋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음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지 않은 화질 속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이상하게 좀 퇴색돼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선생님들의 얘기들을 하면서 만약에 뒤에 CCTV가 있다라고 하면 애들한테 아니면 CCTV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애들한테만 웃으면서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참여 수업이라는 거를 네, 지사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수업하는 그런 부모 참여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수업하는 경우들인데 그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주시해서 다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긴장하면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상호작용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CCTV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선생님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CCTV의 감시를 다 받아가며 수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런지 그리고 또한 분명히 잘못한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 대한 훈육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CCTV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진짜 교사 입장으로만 본다면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월급 가지고 계속 노출돼서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다 공개해가며 그거를 받아들이고 감수할 만한 교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아까 이제 가까운 어린이집 같은 데인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CCTV가 설치된 걸 알고 이제 오셨어요. 대부분 다 여쭤보니까 두 분 여쭤봤는데 두 분 다 한 1년, 2년, 3년 되셨는데 여기 이제 4년 전부터 처음에 좀 고민은 했대요. 고민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더래요. 근데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혀 뭐 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님들도 딱 들어오시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CCTV에 굉장히 라이브 CCTV 관심을 갖다가 처음에 연락도 하신대요. 왜 우리 애 이렇게 팔을 세게 잡느냐. 뭐 마치 이제 아까 화면이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것도 부모님들도 아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CCTV가 발전을 해서 소리까지 다 들리는 CCTV들이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거기 부모님들과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뢰더라고요. 신뢰. 이게 신뢰가 서로 쌓이면 그 다음부터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CCTV가 필요하느냐, 앱 설치가 필요하느냐 이걸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뢰가 일단 쌓이고 나서는 사실 아까 부모님처럼 CCTV도 필요 없다. 선생님들 믿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맡겨놓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쌓을 것이냐에 있어서의 그 예를 들면 CCTV가 필요할 것이냐, 라이브 CCTV 앱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소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가면은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모두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위축감은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아이들 안아주면서 너무 예쁘면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거를 제가 하는데 CCTV로 봤을 때는 제가 잘못하면 아이들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제가 3살반을 맡고 있는데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무리 예뻐도 엉덩이를 토닥여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신뢰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 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12시간 동안 누군가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그 압박감은 교사들이 아이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압박감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CCTV나 CCTV 앱을 설치해서 적용을 할 때는 저는 인권 소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앱을 설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엔 정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부터 시설부터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또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 같은 게 도입이 되고 CCTV가 도입이 되면 거꾸로 늘 보기 때문에 그 행정적으로 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던데요. 그런데 교사님, 시장님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000명의 교사 중에 단 한 명이 실수를 한 거예요. 999명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원장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을 받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인데요. 그 일주일 받으면서 40시간을 받으면서 원장님들이 어느 순간 옆을 봤더니요. 핸드폰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육에 집중 안 하고 문자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게 계속돼서 뭘 보세요? 했더니요. 그 핸드폰을 들고 계신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뭘 보고 계셨을까요? 그 앱을 보고 계셨습니다. 원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원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교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원장을 하고 있지만 신뢰관계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 저희 교사들 믿습니다. 사실 제가 믿으면서 신뢰를 채용을 했고 물론 처우나 이런 게 열악하지만 그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제 교사를 믿어야 그 기가 흘러서 교사도 아이한테 그걸 판다고 보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에서 보겠죠.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일단 불신의 마음이 이 웹을 실시간 확인을 하면서 원장님인데 부모님들도 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싶겠죠. 그렇게 확인하면서 저는 원장도 원장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든요. 친구교육 제대로 받고 원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우리 영유아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실시간 확인을 해야 되는 현장에 온다면 교육이 아니라 이건 서로의 감시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참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물론 그 교사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는 더 붕괴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사 한 명으로 인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99%의 교사들과 원장님들 현장까지도 똑같은 원래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슬프더라고요. 요즘은 접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도 회의 때마다 하면서 그럼에도 하는 날까지는 안전이다 라는 얘기를 아침에도 하고 왔지만 그런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CCTV가 이렇게 아동학대 이런 거 나올 때 무슨 문제가 나올 때마다 CCTV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저희 이제 오늘 아침에 민원을 저도 받고 왔습니다. 연합회장이다 보니까 어느 원장님이 못 살겠다. 어저께 어느 학부모님이 오셔서 갑자기 오셔서 CCTV를 보자 했대요.
우리 애가 와서 때렸다고 하는데 진짜 봐야겠다. 그래서 보았더니 4살 반 나이였대요. 그러니까 만 2세가. 봤더니 아무런 전과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과도 처음엔 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그럼 이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보여줬냐라고 또 나중에는 그 학부모가 또 이게 물고 늘어졌대요. 그러더니 그러면 어머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고 원장님 어떻게 회의 갔대요. 근데 회의 가신 자리에서 선생님이 그냥 원감 선생님 하게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CCTV 나오니까 저도 불안해서 애한테 그냥 물어봤고 부모의 생각으로 짐작으로 애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짐작으로 와서 이렇게 했다. 질투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고 신뢰성을 갖고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들이 다 밥을 못 먹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 긴급 회의를 일시에 이제 일찍 출근해서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어제는 갔고 오늘 또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지회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그 앱 설치가 2008, 9년도에 이게 처음 나왔을 적에 유행처럼 원장님들 민간 어린이집에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부천에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찾아서 부천까지 오셨다는 것에 먼저 저희 부천은 선진부라서 모든 시스템이 생기면 부천 원장님들 거의 먼저 실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08, 9년도에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이유는 수업을 못할 정도고 원장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부모님들 간섭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뭐하고 있어? 지금 애가 싸우고 있잖아. 선생님 어디 갔어? 애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교실 비웠잖아. 화장실도 못 간대요. 다른 원장님이 정말 그 기간 동안에 그 앱을 보다가 그래서 나중엔 한꺼번에 문제 없앨 수가 없어서 종일 하던 것을 시간 제한 두고 하다가 나중에는 1시간 그리고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 CCTV는 지금도 원장들의 보호 장치로 그냥 비밀리에 자기 스스로 한 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끄러울 때 와서 강압적으로 보여달라고 할 때 또 의무가 되었을 때는 원장님들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설치했을 경우와 또 의무돼서 하라고 때 했을 때는 또 책임으로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의무로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앱이 깔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민간 가정 원장님 선생님들은 근로 조건도 안 좋고 처우도 안 좋고 이런데 이것까지도 하면은 또다시 교사 대란이 오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이제 못하겠다. 내가 이 월급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많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갓교사들 1, 2년 차들은 이거 떠나고 싶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이거에 앞서서 CCTV가 중요한 이게 화두에 떠올랐지만 선생님들의 모든 것이 근본 대책은 CCTV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들 먼저 좀 그런 거 보호 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운영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결정해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원장이 이렇게 할 때는 찬성을 하지만 그냥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달아야 돼 하면은 법으로 해요. 근데 합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합의를 거의 안 하지요. 그냥 원장님들이 지금까지 다룬 것은 그냥 달아놓고 처음 오픈할 때 달아놓고 우리는 CCTV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근무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의하고 들어온 쌤만 있죠. 그 없는 상태에서 CCTV를 달았을 때는 선생님들의 반 이상이 떠납니다.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달고도 근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요나 변화라는 걸 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8년에 있다가 없어졌다 해서 그게
지금 이제 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부모님들의 저는 이 수요자 중심의 생각을 좀 하실 필요했다고 보고 수요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는 이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급하시는 선생님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를 합의를 보셔서 결정을 하시면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아예 필요 없는 서비스라고 하고 하면 사실은 시장이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할지 모르지만 자율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할 경우는 이 서비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상당한 수요자들의 반응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전체 반을 설치를 했어요. 운영회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합의를 조치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그 설치할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12월달에 설치했을 때는 손님들이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만 4, 5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삐아져 있고 발달 단계상 보면은 전조작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가 아주 잘 펴죠. 그래서 아닌 것도 했다면 선생님 억울한 상황에서는 이 CCTV가 하나는 교사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원장 입장에서는 CCTV 설치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편하죠. 그 대신 저는 외부로 실시간으로 부모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생활 침해도 있고 아이들과 상호작용. 어떤 아이들이 어제 이제 우리 그 부천시에서는 이제 임원들과 부천시장님 주재로 해서 안전대책 전쟁 회의를 했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한번 9시부터 12시까지 하시기로 했죠. 보조교사로 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린 그 일상생활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육을 하는가, 아이들은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부분들을 서로가 공감을 형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행정청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결정 내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릴레이식으로 해서 다른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국에 48,000명의 보육 교직원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한 43,00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부모님 때문에 이제 좀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간가족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있긴 하지만 부모님 아이들만 잘 돼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서는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보육 교사가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앞서야 되고 또 우리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그만큼 초우 개선을 해줌으로 인해서 교사가 행복하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나 세월이 지났어도 부모님께서 외부로 보고 싶어요. 이런 제기하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그만큼 믿고 신뢰 관계, 이게 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정말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부천시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로 미래로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세계 공동체를 섬기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무화하는 문제는 이제 법제하고 앱 설치 문제는 조금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부모님들도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만족을 하시는 부모님들 또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만나뵌 부모님들은 라이브 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걸 뭐 하루 종일 보고 싶진 않다. 그러나 라이브 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저는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원하는 곳에 라이브 앱이 또 CCTV 설치가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조금 아까 우리 갔다 왔던 유치원 어린이집처럼 동거아이집처럼 빠른 시일 안에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신뢰관계 형성이 돼서 이제 뭐 이거 점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아니 필요 없어. CCTV도 점점 필요 없어 해서 다 어느 이런 사회적 요구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사실은 없어지는 사회가 오는 게 제일 좋죠. 라이브 앱은 물론이고 CCTV도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과연 이 단계에 어떤 우리 서비스들을 해야 되느냐는 한번 더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경기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 가장 우선으로 어떤 서비스든지 제공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 노유일에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직원의 사생활 비밀 보장을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사님이 그래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이번 시스템을 신중하게 아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 이런 거는 더 역장일력해서 부모의 불신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인간 발달의 최소한도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 시기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불구하고 우리한테 하나 관심도 없다.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다 이제 아동학대 있어요, 다. 그러다도 어린이집만 이렇게 막 우리 선생님들 여기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이렇게 아주 왕따당하고 다음으로 갈 때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게 먼저 우리 선생님들 전문가님들 말씀 먼저 듣고 갈 텐데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다 동의해야 되는 게 이 교육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서비스를 높이는 데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높이려면 인식의 변화 그리고 서로 여기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하지 않고 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사를 아직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육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성인 세대한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한 것은 거의 100%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사실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CCTV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원장님이나 교사들 그 부모님들 간에는 이 찬반의 여지가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아동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의 의사는 누가 표현해 줄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CCTV가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어떤 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를 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가장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좀 운명의 이기긴 하지만 기계적이고 좀 드라이한 물건이긴 하지만 역시 CCTV나 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CCTV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 특히 아이들의 그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법,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책을 하시는 우리 지사님이야 여러 정치가 분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CCTV를 설치해서 본다는 거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영유아 교육계의 어떤 교사 처우라든지
다른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점이 확실하게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켜놓고 앱으로 감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도 올려주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예비교사도 양성하고 이런 여러 문제가 병행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어졌을 때 아마도 교사들이나 원장님이나 부모님이나 영유아까지도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하나만 아이들이 무엇이 행복한가를 놓고 생각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사회 전반에서 우리 사회에 아이들에 대한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아동,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 다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 미만의 아기든 20몇 살의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런 어떤 학대나 인권을 좀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들이 만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다르다 보니 교사가 되고자 하는 또 아이를 사랑해서 이 직업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간혹은 어떤 때에 이게 내가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캐치가 되거나 이렇게 좀 제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제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변화되리라고 믿고요. 선생님들에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저는 또 학부모님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 한 반에 6, 7세 내려는 20명이에요. 그러면 직장 가는 부모님 전체가 다 직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가는 부모나 안 가는 부모나가 내가 왜 똑같이 돈 내면서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안 가시는 분도 늦게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빠져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가면 숨을 쉬는데 늦게까지 다 데리고 있으려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선생님들이 정말 숨을 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교사도 원장도 그리고 반도 다 같이 해야지만이 이렇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보수교육, 승급교육할 때에 법정 시간이 40시간, 80시간인데 그 도에서만 허락해 주시면은 2시간 내지 4시간을 우리가 그 교사의 윤리, 교사의 역할, 교사의 자세를 챕터에 넣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승급교육에 전국에서 안 합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만 하는 사업 중에서 영화전담교육 160시간을 하는데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교육 과목을 다시 신설해서 이 교사의 인성에 대해서 10과목을 160시간 강의하는 것인데 한 과목을 더 넣어서 10시간을 늘리더라도 우리가 이걸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교사 양성 과정에 전국 그 대학이나 교육원에 협의해서 그 한 챕터를 넣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운영관리나 보육정책론에 교사에 대한 챕터를 하나 더 넣어서 그걸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 지사님 공약 사업 중에서 인성예절 교육원을 있습니다. 이건 교사 인성예절 교육원을 어린이 인성예절 교육원이 있으니까 교사 인성예절 교육원을 좀 그 권역별로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같은 유아정보센터의 종합센터의 그 선생님들이 뭐 인성도 문제지만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한번 폭력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전문 요원을 좀 이런 유아정보센터에 서너 분이라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가인증 항목에 발표된 거지만은 인성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다 95점 이렇게 나왔는데 인성만 88점이 나왔어요. 상호작용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에도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은 그것을 결정하는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교육의 요령이나 교육의 시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동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짜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반일반이 원칙이었고
종일반과 반일반의 보육료가 달랐어요. 그래서 보육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종일반을 부모님들이 보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종일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그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사실은 국가에서 원하는 건 아니지만 뺏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린이집에서 방치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계속 비용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을 만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부모가 추가로 비용을 내고 종일반을 전담으로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그 비용으로 뽑아서 오히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수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교사의 측면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이버를 나오셨다고 해서 인성이라는 게 사이버를 나오셨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자질이 더 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진짜 개인의 개인적인 능력인데, 만약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지원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니까 원 차원에서 그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